차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벌써 77번째 시간이네요. 양자역학 문제 6번째 문제로 1차원 무한우물 포텐셜 문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같은 문제인데 다른 기준계에서 또 조금 다른 질문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차원 무한우물 포텐셜에 운동하는 입자에서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주어졌어요. 지난번에는 이걸 어떻게 놨냐면 제로에서 A까지 무한우물 포텐셜이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폭이 A인 무한우물 포텐셜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폭이 2A인 무한우물 포텐셜이겠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으면 이제 0이고 X의 절대값이 A보다 크면 무한대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T는 제로에서 그 전체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T는 제로함수 이게 이제 초기 조건입니다. T는 제로에서 바닥 상태하고 첫 번째 들뜬 상태 요 N이 여기 이 아래쪽 인덱스 1이 바닥 상태죠. 그 다음에 2는 첫 번째 들뜬 상태입니다. 요게 앞에 개수가 똑같이 다시 말하면 절반씩 포함되어 있다고 하자라고 할 때 뭘 구하냐면 그때 이 무한우물 포텐셜의 에너지 고유값하고 에너지 고유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폭이 A라고 구했으니까 사실 그때 폭이 A라고 구하는 것에다가 2A를 대입하면 요게 나오겠죠. 근데 오늘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t는 제로일 때 파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시간이 t일 때 파동함수를 구하라. 이것도 지난번에도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t일 때 입자가 x가 0보다 크고 a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요 오른쪽에 있을 때 확률 p 플러스 t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제로 사이 요 왼쪽에 있을 왼쪽 절반에 있을 확률 p 마이너스 t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p 플러스 t와 p 마이너스 t가 갖는 물리적 의미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무엇을 풀어야 되냐면 이 포텐셜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이건 이제 자유입자를 구하는 거죠. 요 전체를 보면 요 포텐셜 안에 이제 갇혀 있지만 요 안에서는 포텐셜이 0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자죠. 그러면 자유입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언제 풀었냐면 문제풀이 63번째 강의에서 이것과 똑같은 문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폭이 A인 그걸 풀 때 요 문제가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요 강의로 다시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여기 핵심만 우리 할 것 같으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시간의 독립인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자유입자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간단한 그 형태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H바분의 EM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K제곱으로 놓냐면 K는 H바분의 루트 EM이 이렇게 놓으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앞에 개수가 상수인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풀이를 익스포넨셜 알파 x라고 놓고 원식에 대입해서 알파를 구했었죠. 그래서 원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한 번 미분하면 알파 2의 알파 x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알파 제곱 2의 알파 x가 돼서 이걸 원식에 대입했더니 어떤 식이 나옵니까? 원식에 대입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알파 x로 나눴죠. 이건 절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식을 얻고 여기서부터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바로 무엇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k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ik를 여기다 대입한 게 풀인데 이게 바로 일반 풀입니다. 그 앞에다 상수도 곱할 수 있죠. 그래서 상수를 곱해서 A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IK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요게 이제 어떤 거든지 요게 A, B가 어떤 값이든지 전부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하는 풀이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걸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면 우리 1차원 우물 포텐셜 문제를 풀 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1차원 우물 포텐셜을 이제 기준계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서 포텐셜을 이렇게 정했죠.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불연속적으로 포텐셜이 주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포텐셜이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풀었죠. 그런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영역 1과 3은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역 1과 3에서 포텐셜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1과 3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 1에서의 파도 함수가 푸사이 1, 3에서의 파도 함수가 푸사이 3라고 이렇게 쓴 것만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가 되죠. 이걸 만족하려면 무한대에다가 뭘 곱해서 유한한 값이 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요 푸사이 1과 푸사이 2가 푸사이 3가 반드시 0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푸사이 1 영역과 3 영역에서는 파도 함수가 0이다. 그 말은 거기에는 입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영역 2에서는 어떻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우리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꼴로 되냐면 자 이렇게 Vx를 0인 꼴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풀이는 우리가 이미 구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1번 풀이였죠. 여기서 A, 그런데 이 A와 B는 무엇으로 정합니까? A와 B는 경계 조건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K제곱은 H바 제곱분의 EM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보겠습니다. 경계는 두 군데서 하죠. x는 마이너스 a하고 x는 a에서 경계 조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1영역의 파도 함수와 2영역의 파도 함수가 같아야 되죠. 1영역의 파도 함수는 0이고 2영역의 파도 함수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것이죠. 우리 1번 풀이에서 여기 1번 풀이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는 a에서 2 영역의 파도 함수와 3 영역의 파도 함수가 같다는 조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영역에다가 x는 a를 대입하고 3 영역은 0이 되죠. 이렇게 해서 식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식 두 개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a와 b를 구해야지 되는데 요 a와 b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0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게 풀이가 되냐면 a도 0이고 b도 0이고 하면 이게 풀이가 되는 거죠. 근데 a도 0이고 b도 0이고 하면 그 풀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0이니까 그건 이제 이런 걸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파동 방정식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만족하지만 의미가 없는 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두 개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A와 B가 어떤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식이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솔루션을 가질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것들의 개수의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그 개수의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구했는데 요건 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뭘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일러 공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i 세타 더하기 2의 플러스 i 세타 할 것 같으면 2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빼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 2배의 i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2i 마이너스 2i 사인 2ka 이렇게 되는데 요게 0이면 그러면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지 않고 제대로 된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조건은 우리한테 뭘 주냐면 k가 바로 무엇입니까? k제곱은 h바 제곱분의 EM을 만족하는 것이죠.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게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인하고 여기 있는데 k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k가 n파이라고 하는 걸 만족해야지만 사인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2배 kna가 n파이라는 값을 갖는데 이건 뭐냐면 파이, 2파이 이 값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n은 1, 2, 3지 0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 0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n이 0이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사인 값이 무조건 다 0이 돼가지고 이것도 역시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k가 그런 값만 가지면 그 n파일 때의 k 값을 kn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아래점자로. 그러면 kn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서부터 kn 제곱은 h바 제곱의 2m인데 그게 바로 2a분의 n파이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2n을 구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적인 값을 갖지 않고 n이 1, 2, 3에 대해서 이런 값을 갖죠. 이게 바로 에너지 고유값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63번째 강의에서 조금 다릅니다. 63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x는 0에서의 연속 조건에서 a 더하기 b, a는 마이너스 b하고 같다는 거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x는 a에서 연속 조건에서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 다시 말하면 개수가 0이 아닐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구했었는데, 이건 바로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지 않을 그럴 조건에서부터 우리 바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물론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고유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A, B를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Kn 값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죠, 이제. 우리 경계 조건, 특성 방정식에서부터,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지 않을 특성 방정식에서부터 이제 가능한 K값은 이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고, N은 1, 2,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고유함수를 구할 때는 우리 A, B를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할 거냐면, 자, 이 경계 조건을 이용할 텐데, 그때도 우리 또 오일러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오일러 공식을 이용할 때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K가 요런 값만 가지니까, 그때 여기 이제 여기다가 KN을 대입하죠. 그럼 우리 뭘 이용할 거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NA 또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IKNA를 이용할 텐데, 그때 KN에다가 그 2A분의 N파이를 대입할 것 같으면, 저희 KN에다가 2A분의 N파이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A가 없어지고 2분의 N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건 코사인 2분의 N파이 더하기 빼기 I 사인 2분의 N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N파이가 되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전부 0 되죠. 그리고 만약에 n이 홀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건 다 1 됩니다. 근데 n이 짝수라고 한다면, n이 0이라고 하면 요건 1 되고 이제 요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요 값이 다르게 됩니다. n이 홀수일 때는 어떤 값을 갖냐면 요 위에 있는 값을 갖는데, 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저기에 있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NA 했을 때, 플러스면 여기서 마이너스, 저기서 마이너스면 여기서 플러스 값을 간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똑같이 이런 한 값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유함수는 n이 오드냐 n이 이분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하는데, n이 오드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63번째선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 기준계를 원점과 A로 했을 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마이너스 A와 A로 이렇게 그 무한음을 포텐셜을 표현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편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풀이가 대칭인 풀이가 있고 반대칭인 풀이가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n은 오드인 걸 구하면, 우리 n은 오드인 걸 뭘 이용하냐면, 자, 요거 둘 중에 아무거나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위에 걸 이용하면 위에 거에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위에 거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 오드니까 어떻게 돼요? 요 위에 걸 쓰죠. 근데 마이너스 ik에는 좀 위에 걸 쓰고, 여기 플러스 ik에는 요 밑에 걸 쓰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개수가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구하냐면 a-b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수 중에서 a와 b는 같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푸사의 nx는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인데 a와 b가 같으니까 요 a와 b가 같다는 걸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요 2의 ikn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knx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놓을 수가 있냐면 2의 2의 코사인 2a분의 n파이 x 이렇게 되는데, 이때 2의 1을 어떤 다른 상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요거 상수는 앞에다 어떤 걸 곱하나 마찬가지고, 요거 나중에 규격화 시킬 때 요게 뭔지 구하면 됩니다. 우리 그 63번째 강의에서도 이 규격화 상수 한번 구했었죠. 그래서 그 규격화 상수를 A'라고 놓겠습니다. 저기 뭐 그냥 A라고 놔도 좋지만 저기서 A 썼으니까 A'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n이 오드일 때는 그 고유 함수들이 코사인 함수로 주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이 2분일 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n이 2분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식 중에서 어떤 거 사용하나 마찬가지인데 위에 걸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n이 2분일 때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kna나 exponential 플러스 ik나 다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b는 0. 다시 말하면 a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유함수는 여기 a, b가 있는데 b가 마이너스 a와 같으니까 a로 뽑을 것 같으면 요거 a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오일러 공식에서부터 뭐가 됩니까? 사인 함수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2i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다 2i를 곱합니다. 그래서 2ai 한 다음에 사인 2a분의 n 파이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2분일 때는 고유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인 함수로 되는데 이때는 2ai가 다른 상수인 b'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구한 a'과 b'은 우리 이 고유 함수를 규격화시키는 조건에서 이제 구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규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적분할 때는 뭘 이용하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요거 이용하고 1은 뭡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죠.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사인 제곱 세타는 없어지고 코사인 제곱 세타의 2배가 되니까 둘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는 요거 빼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없어지고 사인 제곱 세타가 두 개 나오니까 2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n이 5도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a''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격화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고유함수의 절대값을 제곱한 것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거. 요게 1이 되면 되죠. 왜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만 적분합니까? 전 영역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무한대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는 고유함수가 0이죠. 그러니까 요거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한 거를 그대로 대입할 것 같으면 a'의 제곱은 나오고 요거 이제 코사인 제곱의 2a분의 n 파이 x를 우리 이제 적분을 하는데 우리 코사인 제곱의 2a분의 n 파이 x를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더하기 코사인 a분의 n 파이 x 여기다 2배 곱한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 이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2분의 1 할 때 2는 저 앞에 빠졌죠. 적분하면 요 첫 번째 항에서는 x가 나오고 두 번째 항에서는 사인이 나오는데 사인하고서 a분의 n파이가 또 나오니까 여기 n파이분의 a를 이제 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걸 빼는데 요 사인의 경우에는 a를 대입하면 사인 n파이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사인 마이너스 n파이에서 전부 0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기여를 안 하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a니까 2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두 개는 2가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a 프라임 제곱 a는 1 이렇게 되니까 바로 a 프라임이 뭐가 돼요? 루트 a분의 1이 되는 거 우리 알았죠. 그리고 n이 2분일 때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요거 사인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됐어요? 자, 요 사인일 때 요거하고 똑같이 하는데 뭐만 다릅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인 요거만 다르죠. 근데 요 두 번째 항은 기여를 안 하죠. 0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옵니까? b 프라임 제곱 a는 1이 나오니까 b 프라임도 역시 루트 a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고유함수를 구했습니다. 우리 에너지 고유값은 아까 저기서 구해놨고 에너지 고유함수는 여기 루트 a분의 1 규격화 된 거죠. 그리고 코사인 그 다음에 n이 2분일 때는 루트 a분의 1하고 사인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n이 1, 4, 5 쭉 나가는 거고 이건 2분이니까 n은 2, 4, 6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 것 같으면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n이 1일 때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 제로에서부터 a까지는 우리 항상 원점에서 제로가 돼서 이건 사인 함수만 표시했는데 이 경우에는 원점에서 최대가 되는 코사인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은 똑같죠. 우리 기준계만 다른 게 있을 뿐이지. 그리고 n은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n은 2일 때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이건 사인으로 표시되는데 이걸 표시하면 여기에 이제 파장이 달라졌으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인만으로 구한 것과 똑같은 값이 되겠어요. n은 3일 때도 마찬가지죠. n은 3일 때도 고유값은 여기다가
n에다가 3 대입해서 구한 거에다가 여기 하면 이건 코사인 함수가 되는데 이 코사인 함수는 여기 원점에서 또 저렇게 1이 되는 이런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음을 포텐셜의 고유값과 고유 함수를 우리 기준계를 다른 걸 이용했는데 폭이 2a짜리를 이용했는데도 우리 이렇게 잘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B번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t일 때 파동함수를 구하는 것이죠. 시간이 0일 때는 파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t일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여기에 고유함수하고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러면 시간이 t일 때의 파동함수를 간단하게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이제 0일 때의 파동함수에다 항상 뭘 곱했습니까? 여기 고유함수에다가 그 고유함수의 에너지 한 걸 익스포넨셜하고 반드시 마이너스 h바분의 i e1t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바분의 i e2t 이렇게만 붙이면 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그 변수 분리해서 시간 부분하고 공간 부분하고 나오면 시간 부분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 어떤 경우나 그 조건은 바로 뭡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기만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독립이기만 하면 시간 의존 부분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푸사이 1과 푸사이 2를 여기 있는 걸 대입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게 시간이 t 때의 전체 파동함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C번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t일 때의 확률 밀도를 우리가 구하는데 B에서 우리 뭘 구했습니까? 파동함수를 구했으니까 확률 밀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죠. 그대로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곱한다는 건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니까 절대값 제곱해가지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하고 첫 번째 곱하면 시간 없어지고 두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곱하면 시간 없어지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곱하면 시간 부분이 남죠. 그 시간 부분이 어떻게 남냐면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남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이 요거의 익스포넨셜이 세타 위에 있는 지수 멱수가 세타라고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푸사를 이렇게 구해 놨는데 이때 구할 거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C번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예요? 그 입자가 X는 0보다 큰, 다시 말하면 X가 0에서부터 A까지 있을 거는 어떻습니까? 푸사이 제곱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요? 이 확률 밀도를 0에서 A까지만 적분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0 사이에 있을 때는 요거 확률 밀도를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이렇게 이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 밀도를 우리가 구하는데 그때 요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E1은 이렇게 되고 E2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여기는 뭐만 있습니까? E1 빼기 E2만 있죠. 여기는 E1 빼기 E2만 있는데 E1 빼기 E2는 음수니까 우리 E2 빼기 E1을 하면 우리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니까 요걸 H바를 앞으로 뽑아서 오메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는 여기서 볼 때 뭐가 되냐면 8ma 제곱분의 3h바 파이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이 놈은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되고 요놈은 플러스 i 오메가 t가 되니까 두 개 더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이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면서 우리 이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2배의 코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확률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요항 적분하고 요항 적분하고 요항 적분해야 되겠죠. 그거 적분한 걸 먼저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분할 때는 아까 본 것처럼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전개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번에는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죠. 아까 규격화할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했는데 그래서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여기 똑같이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건 x가 되고 요건 이제 적분하면 사인이 나오는데 그거 0 돼버리죠. 그래서 앞에 것만 필요하니까 여기 2분의 a가 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제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분하면 똑같이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2분의 a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 번째 나오는 코사인 2a분의 파이 x하고 사인 a분의 파이 x 요거는 어떻게 적분하느냐? 요거는 사인 a분의 파이 x를 사인 2a분의 파이 x
곱하기 2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인 2세타는 뭐가 되면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걸 이용하면 여기서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코사인 제곱 2a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사인 2a분의 파이 x가 나오는데 요거가 무엇의 미분이냐면 코사인 2a분의 파이 x의 미분이죠. 자,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코사인 2a분의 파이 x하고 여기 2a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저기서 파이분의 2a를 곱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됩니까? 요거 적분하면 3분의 코사인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3분의 코사인 3승 2분의 파이 x 한 다음에 요걸 제로에서부터 a까지 하면 되는데 이때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를 대입하면 2분의 파이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건 0이고 0을 대입하면 요거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겠어요. 요게 0을 대입한 건 뒤에 있으니까 빼기 하면 그러면 계산을 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하고 요 마이너스가 이제 상쇄되어서 3파이분의 4a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적분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p 플러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확률 밀도는 이렇게 되고 우리 아까 구한 적분은 요거 처음 두 개는 2분의 a고 여기 나중 거는 3파이분의 4a죠. 그래서 p 파이 t를 구하려고 한다면 요걸 적분하는데 요거 적분한다고 하는 건 요 세 양을 적분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항에서는 뭐가 나와요? 2분의 a가 나오죠. 두 번째 항에서도 뭐가 나와요? 2분의 a가 나오죠. 세 번째 항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2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3파이분의 4a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3파이분의 4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또 적분을 하는데 그때 적분은 아까하고 똑같은 적분을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요건 0 되고 요거 제로 빼기 마이너스 a 하니까 요것도 역시 2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역시 2분의 a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건 이제 부호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거는 아까하고 똑같은데 우리 이제 할 때 제로 대입한 요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0이 되고 제로를 대입한 거가 1이 되죠. 그럼 요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서 요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파이분의 4a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 세 개를 이제 이용합니다. 그래서 p 마이너스 구할 때 그래서 여기 두 개는 2분의 a고 세 개는 아까와는 다르게 마이너스 3파이분의 4a죠. 그래서 p 마이너스를 구할 때는 확률 밀도를 아까처럼 적분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 항을 적분한 게 2분의 a가 되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a가 되고 세 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파이분의 4a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번 문제는 뭐냐면 P 플러스 T와 P 마이너스 T가 의존하는 모습의 물리적 의미인데 우리 앞에서 우리 바닥 상태의 고유함수 첫 번째 들뜬 상태의 고유함수 이렇게 되는 걸 해가지고 문제에서 이제 시간이 T일 때의 이 파동함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제로일 때 그리고 시간이 t일 때 파동함수를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시간이 t일 때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요 놈만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면 요 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곱해준 게 되겠죠. 근데 우리 E1 E2가 바로 H바 오메가와 같게 이렇게 놔뒀었죠. 그럼 요건 뭐가 됩니까? 아까 한 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푸사이 1x 더하기 푸사이 2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앞에 있는 것은 루트 2분의 1하고 요건 뭡니까?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절대값에 제곱하면 1 됩니다. 그래서 전체 파동함수에 여기 익스포넨셜 I 세타 형태로 있는 거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 이 주기를 오메가분의 2파이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 각진동수 오메가가 있으면 2파이를 각진동수로 나눈 게 주기죠. 그랬을 때 요 전체 파동함수가 주기의 절반일 때 시간이 주기의 절반일 때 볼 것 같으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주기의 절반일 때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기의 절반일 때니까 오메가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I 파이 할 것 같으면 I 파이에서 파이 하면 코사인은 파이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사인 파이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의 2분의 절반이 갔을 때는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푸사이 1x 빼기 푸사이 2x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처음에는 푸사이 1x 더하기 푸사이 2x로 갔다가 반주기가 되면 푸사이 1x 마이너스 푸사이 2x로 간 다음에 다시 이제 한 주기가 끝나면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t는 제로에서는 자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요거는 푸사이 1x하고 푸사이 2x는 어떻습니까?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를 이제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그대로 더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했더니 어떻습니까? 왼쪽은 좀 작고 오른쪽은 좀 크죠. 그리고 반주기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주기가 지나가다면 요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요 마이너스 붙이면 들뜬 상태를 이렇게 거꾸로 해 놓은 거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놈은 어떻게 하냐? 요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텐셜 축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x는 0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인 이런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확률 p 플러스하고 p 마이너스를 구해볼 것 같으면 p 플러스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t는 제로를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 제로 하면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3파이분의 4인데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0.92가 됩니다. 그 말은 p 플러스는 오른쪽에 있는 확률이죠. 그래서 제로 때는 오른쪽에 92%가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t가 지나가면 반주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92%가 있죠. 그래서 반주기가 들어갔을 때 오른쪽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0.0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처음에는 92%가 있고 반주기 지나가면 8%가 되고 다시 한 주기 지나가면 92% 되고 이제 2분의 3주기 들어가면 이제 8%가 되고 이런 거죠. P-는 어떻게 되냐? P-는 요거 그대로 계산할 것 같으면 T는 제로일 때는 요거 뭐가 되겠어요? T는 제로일 때는 요거 0.08이 되겠죠. 그러니까 T는 제로일 때는 여기니까 왼쪽은 8%가 있고 그 다음에 반주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0.9이죠. 그래서 반주기가 지나갔을 때는 왼쪽에 92%가 있고 이렇게 바닥 상태와 첫 번째 상태가 중첩되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중첩된 상태가 두 개를 더한 상태와 두 개를 뺀 상태 사이를 이제 일정한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였습니다. 그 주기에 의해서 왔다 갔다 입자가 왔다 갔다 해서 왼쪽에도 많이 있고 오른쪽에 많이 있고 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동함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p 플러스 t하고 p 마이너스 t를 계산해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7번째 양자역학 무한우물 포텐셜 문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